SMR 작지만 무시무시한 원자력의 새로운 친구 들어가며 원자력 발전소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여러분 혹시 원자력 발전소가 헬스장에 등록했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가 나도 이제 미니멀리즘 좀 해볼까? 라고 말하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게 SMR 스몰 마절러 리액터, 즉 소형 모듈형 원자로의 탄생 배경입니다. 전통적인 원자력 발전소는 마치 거대한 코끼리 같았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건설하는데 10년도 넘게 걸리고 비용은 천문학적이고 한 번 지으면 그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죠. 그런데 SMR은 야, 우리 좀 더 스마트하게 가자 라고 외치며 등장한 원자력계의 아이돌 그룹입니다. SMR이 뭐길래? 기본 개념 파헤치기. SMR은 스몰 마절러 리액터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소형 모듈형 원자로입니다. 이름부터 벌써 세 가지 힌트가 들어있죠. 스몰 작다. 전통적인 원자로가 1000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거대 괴물이라면 SMR은 보통 300M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어떤 것들은 10MW 정도밖에 안 되는 귀여운 녀석들도 있어요. 마치 원자력계의 치와와랄까요? 마절러 모듈형, 이게 진짜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레고 블록처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 가져다가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기존 원자로가 현장에서 하나하나 손으로 쌓아 올리는 거대한 퍼즐이었다면 SMR은 이케아 가구 조립하듯이 하면 되지 뭐라는 콘셉트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케아 가구보다는 훨씬 복잡하지만요. 리액터 원자로, 네, 여전히 우라늄을 쪼개서 열을 만들고 그 열로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리는 그 원자로 맞습니다.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작아졌다고 해서 석탄을 떼는 건 아닙니다. 왜 갑자기 작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SMR의 탄생 배경. 전통적인 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악몽 같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첫째, 건설 기간이 미친 듯이 깁니다. 계획부터 완공까지 평균 10-15년이 걸리죠. 그 사이에 정권도 바뀌고 원유 가격도 널뛰게 하고 여러분의 헤어스타일도 몇 번씩 바뀝니다.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20대 청년이었던 엔지니어가 완공 때는 중년의 아저씨가 되어 있는 거죠. 둘째,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하나 짓는데 수조 원이 들어갑니다. 웬만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일부 나라들의 1년 예산보다 많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겠다고 하면 국가적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편의점 하나 더 생기면 좋겠어요 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대역사가 되는 거죠. 셋째, 규모의 경제에 대한 집착이 과했습니다. 크면 클수록 효율적이다 라는 20세기적 사고방식으로 계속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의 리스크도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라는 자각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넷째, 유연성이 제로입니다. 한 번 지으면 그 자리에 고정이에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요. 수요가 줄어들어도 기술이 발전해도 그냥 거기 있어야 합니다. 60년 동안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똑똑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생각했죠. 우리 아이폰처럼 만들어 볼까? 작고 똑똑하고 대량 생산 가능하게? 그렇게 SMR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SMR의 장점들, 왜 다들 난리인가? 1. 공장 제작의 마법. SMR의 가장 큰 장점은 공장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통제된 공장 환경에서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정밀하게 제작하는 거죠. 이게 뭐가 좋냐고요? 품질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걱정 없이 365일 24시간 일정하게 생산할 수 있어요. 마치 자동차 공장에서 차를 찍어내듯이요. 실제로 몇몇 회사들은 우리는 원자로를 자동차처럼 만들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맞습니다. 가격이 떨어지죠. 첫 번째, SMR은 비쌀 수 있지만 10개, 100개를 만들면 개당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학습 효과입니다. 이 건설 기간 단축 빨리빨리의 시대. 전통적인 원자로가 15년 걸린다면 SMR은 3-5년 안에 완성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모듈을 트럭이나 배로 현장까지 운반하고 레고 조립하듯 끼워 맞추면 되거든요. 물론 레고 조립하듯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과장된 것이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정밀하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어쨌든 기존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빨라지면 뭐가 좋냐고요? 금융 비용이 줄어듭니다. 돈을 빌려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 15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5년이면 훨씬 부담이 덜하죠. 3. 입지 선정의 자유. 여기저기 다 갈 수 있어요. SMR은 작기 때문에 냉각수 공급이 적게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원자로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해서
큰 강이나 바다 근처에만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SMR은 어떤 녀석들은 공랭식이어서 물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막에도 지을 수 있고 산골짜기에도 지을 수 있고 심지어 북극에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배 위에 SMR을 설치해서 북극해를 떠다니게 만들었어요. 떠다니는 원자력 발전소라니 SF 영화 같지 않나요? 4. 안전성 작으면 안전하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냉각이 쉽다는 거죠. 큰 고기 덩어리보다 작은 고기 조각들이 더 빨리 식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SMR은 많은 경우 피동 안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도 필요 없고 사람이 조작할 필요도 없이 물리 법칙에 따라 자동으로 안전하게 꺼지는 시스템이에요. 중력, 대류, 전도 같은 자연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후쿠시마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쓰나미로 전력이 끊기고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잖아요. 피동 안전 시스템이 있으면 전력이 끊겨도 알아서 안전하게 식습니다. 마치 나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외치는 독립적인 시스템인 거죠. 경제성과 유연성도는 아끼고 선택은 자유롭게. 대형 원자로는 한 번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수조 원을 한 방에 써야 해요. 그런데 SMR은 모듈 하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MW 모듈 하나로 시작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옆에 또 하나 추가하고 또 늘어나면 또 추가하고 마치 컴퓨터 메모리 확장하듯이 할 수 있어요. 이게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중소전력 시장에 좋습니다. 우리는 10억 달러는 없지만 1억 달러는 있어 라는 나라들도 원자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SMR의 다양한 종류들 맛집 탐방하듯 골라보자. SMR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마치 라면에도 신라면, 너구리, 진라면이 있듯이요. 경수로형 SMR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클래식, 가장 전통적인 타입입니다. 기존 원자로와 같은 기술을 쓰되 크기만 줄인 거예요. 검증된 기술이라 안전하지만 혁신성은 좀 떨어집니다. 미국의 NUSCAL이 대표적이죠. 우리는 모험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갑니다. 라는 스타일입니다. 고온가스로형 SMR 뜨거운 감자를 사랑하는 모험가. 헬륨가스를 냉각제로 사용하고 훨씬 높은 온도에서 작동합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 고온의 열을 이용해서 수소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산업 공정에 활용할 수 있어요. 중국이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액체 금속로형 SMR SF 영화 주인공. 소듐 나트륨 같은 액체 금속을 냉각제로 씁니다. 엄청 높은 온도에서도 끓지 않고 효율이 매우 좋아요. 그런데 나트륨은 물과 만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다루기가 좀 까다롭죠. 하지만 사용 후행 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연구 중입니다. 용융염로형 SMR 액체 연료의 혁명. 연료 자체를 소금 플루오라이드염에 녹여서 액체 상태로 만듭니다. 기존 원자로는 고체 연료봉을 쓰는데 이건 액체 연료를 쓰는 거죠. 장점이 많지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캐나다의 터레스트리얼 에너지가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실제 사례들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러시아의 아카데믹 로모노소프 떠다니는 원전. 러시아는 2020년에 세계 최초의 상용 떠다니는 SMR을 가동 시작했습니다. 배 위에 2개의 35MW 원자로를 실었어요. 이 배는 북극 지역의 외딴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중국의 HTR-PM 상업운전 시작. 중국은 2023년 말에 고온가스로형 SMR을 상업운전에 들어갔습니다. 2개의 모듈로 210MW를 생산하죠. 우리가 제일 먼저 했다 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NUSCAL이 인허가의 승리. NUSCAL은 2020년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날씨로부터 세계 최초로 SMR 설계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신약 개발에서 FDA 승인 받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해 동안 수천 페이지의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했어요. SMR의 도전 과제들 장밋빛만은 아니다. 1. 비용 문제. 아직은 비싸다. 이론적으로는 대량 생산하면 싸진다는데 아직 대량 생산을 안 해봤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SMR은 오히려 기존 원자로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 해보는 거라 라는 변명이 통하는 단계죠. NUSCAL의 경우 처음 계획했던 가격에서 계속 올라가서 일부 프로젝트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라는 고백과 함께요. 2. 규제와 인허가 관료주의의 벽. 새로운 기술이라 규제기관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릅니다. 기존 규제는 대형 원자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거든요. SMR에 맞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각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승인받은 설계를 다른 나라에서 또 승인받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중국에서는 승인받았는데요.
라고 해도 여긴 미국이니까 미국 규정대로 다시 하세요라는 답변을 듣는 거죠. 3. 대중의 인식 여전히 무섭다. 원자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움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공포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SMR 회사들이 아무리 우리는 안전해요, 작아서 더 안전해요 라고 외쳐도 대중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고요? 작은 거라고? 아니, 작든 크든 원자력은 원자력이잖아요 라는 반응이 일반적이죠. 4. 사용 후행 연료 문제 여전히 해결 안 됨. 작다고 해서 방사성 폐기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듈이 여러 개면 폐기물 관리 포인트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연구 처분장은 거의 없습니다. 핀란드의 온칼로 정도만 건설 중이죠. 보안과 핵 확산 우려. 작아서 위험하다. 작다는 건 운반하기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테러리스트가 훔쳐가기도 쉬운 거 아닌가요? 또한 SMR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 원자력 기술을 가진 나라가 많아지고 그게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SMR 개발사들은 우리는 핵무기 만들 수 없는 전홍축 우라늄을 쓴다 하지만 기술이 있으면 악용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죠. 한국의 SMR 개발 우리도 한다. 한국도 SMR 개발에 열심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2028년 표준 설계 인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APR-1400 같은 대형 원자로를 UAE에 수출한 경험도 있고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SMR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형 SMR은 선박 추진용, 해수 담수화,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여러 가지를 라는 콘셉트죠. SMR의 미래 장밋빛, 암울? 아니면 SMR의 미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낙관론자들은 SMR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있는데 SMR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자력이 필수라는 주장이죠. 비관론자들은 SMR은 경제성이 없고 재생에너지가 훨씬 싸다고 반박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배터리 저장 기술도 발전하고 있으니 굳이 복잡하고 위험한 원자력을 쓸 필요가 있냐는 거죠. 현실주의자들은 둘 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재생에너지도 쓰고 SMR도 쓰고 기존 원자력도 유지하고 에너지 믹스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냥 이 글을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재미있는 SMR 관련 사실들. 가장 작은 SMR 중국이 개발 중인 마이크로 원자로는 겨우 1MW입니다. 이 정도면 소형 마을이나 군사기지 또는 데이터 센터 하나 정도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가장 비싼 SMR 프로젝트 영국의 롤즈마이너스로이스 SMR 프로젝트는 한 기당 약 20억 파운드 약 3조 원로 예상됩니다. 작다고 해서 싼 건 아니구나 를 몸소 보여주는 사례죠. 우주로 가는 SMR NASA는 달과 화성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 중입니다. 우주 원자력 발전소라니 SF가 현실이 되는 거죠. 가장 빠른 건설 중국의 일부 SMR 프로젝트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3년도 안 걸렸습니다. 빨리빨리의 진수를 보여준 거죠. 마무리. SMR 과연 게임 체인저인가? SMR은 분명히 흥미로운 기술입니다. 작고 안전하고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비싸고 여러 도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원자력의 미래가 SMR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SMR은 결국 실패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확실한 건 SMR이 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처럼요. 처음에는 휴대폰에 인터넷이 웬 말이야? 라고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SMR도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그래, 좋은 시도였어로 끝날까요? 정답은 앞으로 10-20년 후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SMR의 발전을 지켜보며 때로는 응원하고 때로는 우려하고 때로는 그냥 태양광 패널이나 더 깔까? 라고 생각하겠죠. 어쨌든 SMR은 원자력도 진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공룡처럼 거대했던 원자력이 이제는 영리하고 민첩한 포유류로 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 자체는 충분히 박수받을 만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름답고 행복한 댓글도 부탁합니다.